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35세 이후 대뇌피질 속 신경세포들이 급격히 퇴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뭐라고 했지? 크고 작은 부상으로 몸이 혹사당해 여러 부작용들을 겪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관절에서 오는 찌릿한 느낌 때문에 몸이 움츠려드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해도 명확한 부상 원인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사 선생님은 염자라고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염자가 올 만큼 몸을 쓴 적이 없다. 왜 그런 것일까? 최근 퇴행성 관절염 연구에 의하면 운동 습관에 따른 편중된 관절 사용, 운동 부족, 비만, 극단적 편식 등을 원인으로 20, 30대에도 관절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대든 50대든 관절을 많이 써도 적게 써도 힘이 세도 약해도 유연성이 좋아도 뻣뻣해도 잘못된 움직임과 자세에 노출되어 있다면 통증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 몸에 140여 개의 관절이 있고 하루 평균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 무릎 관절의 경우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가는 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좋은 움직임만이 나의 관절을 평안한 3, 40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근육, 근막,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신경계이다. 근막은 80%가 수분이며 피부 밑에서 뼈 위까지 근섬유, 내장 등의 조직으로 뒤덮여 있으며 조직들의 안정성을 높이고 완충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장력과 탄성을 감지해주는 감각기관 역할과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과 함께 근막도 힘을 쓴다. 사람이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한 부위를 혹사시키면 늘어난 근육은 신경계 작용에 의해 원래 길이로 되돌리려 힘을 쓴다. 하지만 장시간 버티지 못하고 근육세포 내 칼슘 농도만 변하고 경직만 심해진다. 이때 근막은 회복력을 잃고 변형되어 마찰이 증가하고 혈관을 조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이런 증상을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통증에 대한 보상작용, 신체의 변형, 운동의 기능 저하, 내장 기능 저하, 호르몬 분비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산성화된 환경은 암세포가 성장하기 최적의 상태라는 점이다. 암세포는 산소를 무척 싫어한다. 과거에는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운동, 관절을 보호하려면 근력을 강화하고 근성장을 하라고 배웠다. 고심 끝에 헬스장을 찾아가면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돼요. 데드리프트는 발 뒤꿈치에 무게를 싣고 요추 안정성이 떨어지니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라는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의 말이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운동 방식으로만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의 허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알면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정말 좋은 몸을 만들고 싶다면 근막, 근육, 신경계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나쁜 습관들을 초기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웨이트뿐 아니라 트레이닝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흔한 예로 발이 불안한 감각 신호를 계속해서 올려보낸다면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각 관절의 움직임에 있어 자유도를 가진 20개의 근육, 4개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아치가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된다면 부족한 안정성을 채우기 위해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고 무릎이 불안정한 각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척추는 다리가 못다한 균형을 잡기 위해 더욱 힘을 주게 될 것이고 허리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6배, 10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힘을 주고 빼는 템포를 잃어버려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낙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노인 사망 원인 중 1위가 교통사고, 2위가 낙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등을 구부려야 하는 상황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펴야 하는 상황에서 등 상부, 목을 펴는 현상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상작용 사례이다. 사소한 작용들이 합쳐져 온몸의 보상작용이 난무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감신경은 쉬지 못한다. 신경계가 하루 종일 흥분 상태라면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잠도 안 오고 아침에 깨도 몸이 너무 무겁고 화장실도 못 가고 소화도 안 되고 숨도 편하게 못 쉬고 근육에 힘을 못 빼고 자고 일어나면 턱이 아프다. 너무 과민해져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 통증과 부상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인생은 재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감지하지 못하는 부상도 몸에 큰 영향을 준다.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오래전에 다쳤던 부위가 회복되더라도 원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포 회피 반응이 원인이다.
인간의 생존 본능이기에 반사적인 기전에 영향이 갈 정도로 많은 움직임 연습이 없다면 불안과 공포를 낮추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형 변화와 더한 통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필라테스 샵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회피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손을 대려고 다가가기만 해도 움찔거리며 비명을 지른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실제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너무 타이트해진 근막이나 근육 때문에 생긴 통증은 자가근막이완이나 마사지로 풀어도 도움이 되지만, 관절의 위치와 힘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용체들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쉽게 말해 나의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 척추와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어디서 힘을 주고 뺄 것인지 모른다면 오늘 마사지샵에 가서 잘 풀어놓아도 집에 가면 다시 경직이 되어 있거나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 나의 움직임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가볍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무의식의 영역에 정보를 입력하자 반사적인 작용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통증에 시달리는 삶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다. 그 불편함과 고통을 참는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부터 좋은 움직임을 위한 5분, 10분을 투자하자. 나와 나의 가족이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자산까지 모두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지 않을까? 굳건히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건강한 움직임 습관을 만들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좋은 움직임을 위하며.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그레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35세 이후 대뇌피질 속 신경세포들이 급격히 퇴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크고 작은 부상으로 몸이 혹사당해 여러 부작용들을 겪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딩을 잠시 내려놓고 필라테스, 애니멀 플로우, 체조, 캐틀벨, 기능성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죠. 앞으로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나의 몸을,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시다면 홍정기 저자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목부터가 건강해질 것 같죠? 아, 맞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